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진 않으신가요? 사실 그 원인이 너무 많이 먹어서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적게 먹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효과와 특히 60대 이후에 꼭 알아야 할 식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잠깐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몇 끼 드셨나요? 그리고 배가 얼마나 부르게 드셨나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80%? 100%? 아니면 배가 터질 것 같을 때까지?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소식, 즉 적게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가포식이라는 게 활성화됩니다. 어려운 말 같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청소부가 있습니다. 이 청소부가 바로 자가포식 시스템인데요. 음식을 적게 먹으면 이 청소부가 깨어나서 우리 몸속에 낡고 손상된 세포들을 치워줍니다. 마치 집안 대청소를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노화를 늦추고 암이나 치매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벨상을 받은 연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염증이 줄어듭니다. 과식을 하면 우리 몸에 만성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바로 모든 질병의 근원이에요. 관절염, 당뇨, 심장병, 심지어 암까지도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식을 하면 이 염증 수치가 확 떨어집니다. 세 번째, 혈당 조절이 좋아집니다. 적게 먹으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해서 당뇨병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이 소식만으로도 약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소화력이 개선됩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가 줄어드는데 적게 먹으면 소화기관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오히려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속도 편하고 가스도 덜 차고 변비도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저녁을 과식하면 밤새 소화기관이 일을 해야 해서 깊은 잠을 못 잡니다. 소식을 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적게 먹으면 기운이 없지 않을까? 맞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과식을 하면 소화의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적당히 먹으면 에너지가 넘칩니다. 직접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적게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유,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60대가 되면 30대에 비해 기초대사량이 20에서 30%나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서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태우는 능력이 3분의 1이나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처럼 똑같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살이 찌고 뱃살이 늘어나겠죠. 두 번째, 소화 효소가 감소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도 줄고 소화 효소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변비가 생깁니다. 음식을 줄이면 소화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세 번째,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60대 이후에는 해마다 근육이 1%씩 빠집니다. 그런데 과식을 하면 근육 대신 지방만 쌓입니다. 소식을 하면서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 소식만큼 좋은 약이 없습니다. 실제로 소식으로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또 잠깐 댓글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끼 드시나요? 그리고 간식은 얼마나 드시나요? 솔직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중에 통계 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뭘 먹어야 하느냐? 60대 이후 꼭 먹어야 하는 식단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단백질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매 끼니마다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을 지키는 게 노년 건강의 핵심이거든요. 생선 드세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최고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고 염증도 줄여줍니다. 계란도 드세요. 완전 식품이라고 불리죠. 하루 한두 개는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데 요즘 연구 결과는 계란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안 준다고 합니다. 두부도 좋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왕이죠. 소화도 잘 되고 칼슘도 풍부합니다. 콩류도 드세요. 검은 콩, 렌틸콩, 병아리콩 다 좋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단백질도 좋습니다. 두 번째, 채소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하루에 5가지 색깔의 채소를 드세요. 녹색 채소,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요. 칼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해서 뼈 건강에 좋습니다. 빨간색이나 주황색 채소, 토마토, 당근, 파프리카요. 항산화제가 가득해서 노화를 늦춥니다. 보라색 채소, 가지, 적양배추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흰색 채소, 양파, 마늘, 버섯이요.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 통곡물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 귀리, 보리, 키노아를 드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변비도 예방됩니다. 네 번째, 건강한 지방입니다. 지방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견과류 한 줌씩 드세요. 호두, 아몬드가 특히 좋습니다. 뇌 건강에 최고예요. 올리브유나 들기름으로 요리하시고요. 60대 이후 꼭 먹어야 하는 과일들이에요. 첫 번째, 블루베리입니다. 뇌 건강의 왕이에요. 기억력 개선에 탁월하고 치매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매일 한 줌씩 드세요. 두 번째, 사과요. 하루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고 콜레스테롤도 낮춰줍니다. 세 번째, 바나나입니다.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좋고 근육 경련도 예방합니다. 특히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한테 좋아요. 네 번째, 키위요. 비타민C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소화 효소도 들어있어서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변비 있으신 분들 키위 드세요. 다섯 번째, 오렌지입니다. 면역력 강화의 대표 과일이죠. 특히 환절기에 좋습니다. 여섯 번째, 토마토요. 토마토는 과일이에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전립선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과일은 하루에 2~3번, 한 번에 주먹 크기 정도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식후보다는 식사 사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방지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실전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세요. 기본 원칙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배부름의 80%만 채우세요. 배가 70에서 80% 찰 때 수저를 내려놓으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2주일만 하면 익숙해집니다. 둘째, 천천히 씹으세요. 한 입에 30번 이상 씹고요.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은 되어야 합니다. 빨리 먹으면 과식하게 됩니다. 셋째, 식사 순서를 지키세요.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구체적인 하루 식단 들어갑니다. 아침은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드세요. 계란 한두 개, 통곡물 빵 한 장, 채소 샐러드 한 접시, 견과류 한 줌이면 완벽합니다. 아니면 두부 한 모에 미역국, 현미밥 반 공기도 좋습니다. 점심은 12시에서 1시 사이요. 생선구이에 채소 반찬 3가지, 현미밥 반 공기면 됩니다. 또는 닭가슴살 샐러드에 고구마 1개도 좋아요. 저녁이 중요합니다. 저녁은 6시에서 7시 사이, 늦어도 7시 전에 드세요. 그리고 가장 가볍게 드셔야 합니다.
두부 스테이크에 나물 반찬, 현미밥 3분의 1 공기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셔야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간식은 오전 10시, 오후 3시에 과일 한 번이나 무가당 요거트에 견과류 정도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이렇게 먹으면 배고프지 않냐고요? 처음 일주일은 좀 배고플 수 있어요. 하지만 2주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오히려 전보다 몸이 가볍고 개운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제 피해야 할 것들 말씀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절대 안 됩니다. 컵라면, 햄, 소시지 이런 거 멀리 하세요. 나트륨 조심하세요. 하루 2000mg 이하로 드셔야 합니다. 국물 요리 조심하시고 김치도 적당히 드세요. 설탕, 특히 정제 설탕 피하세요. 과자, 빵, 음료수에 숨어 있습니다. 흰 밀가루 음식 줄이세요. 흰 빵, 흰 국수 이런 거보다는 통밀로 만든 걸 드세요. 야식은 절대 안 됩니다. 밤에 먹는 건 다 독이에요. 술도 조심하세요. 특히 폭음은 절대 안 됩니다. 물은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드세요. 식사 중보다는 식사 사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는 하루 한두 잔, 오후 3시 이전에만 드세요. 자, 여기서 선택사항 하나 알려드릴게요. 간헐적 단식이에요. 이거 무리하실 필요는 없지만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간단합니다.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식사를 끝내면 다음날 아침 9시에 식사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자가포식이 활성화되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몸 상태 보면서 조절하시고요.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실천을 위한 팁 몇 가지 더 드릴게요. 첫째, 작은 그릇을 사용하세요. 같은 양이라도 작은 그릇에 담으면 시각적으로 많아 보여서 배부름을 느낍니다. 둘째, 식사 일기를 쓰세요. 오늘 뭘 얼마나 먹었는지 기록하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세요. 대화를 나누면서 먹으면 천천히 먹게 되고 즐거움도 배가 됩니다. 넷째, 배고픔과 습관을 구분하세요. 정말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시간이 돼서 습관적으로 먹으려는 건지 확인하세요. 물 한 잔 마시고 10분 기다려 보세요. 배고픔이 사라지면 진짜 배고픔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섯째, 단계적으로 적응하세요. 갑자기 확 줄이면 힘듭니다. 이 주일마다 10%씩 줄여가세요. 천천히 가는 게 빠른 겁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60대 이후 건강의 핵심은 소식입니다.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잘 먹는 겁니다. 배부름의 80%만 채우세요. 단백질은 매 끼니 꼭 드시고요. 채소는 5가지 색깔로 다양하게 드세요. 통곡물로 바꾸시고 건강한 지방도 챙기세요. 과일은 블루베리, 사과, 바나나, 키위, 오렌지, 토마토 중에서 하루 2-3가지 드시면 됩니다. 천천히 씹고 채소부터 먹고 저녁은 가볍게 잠들기 3시간 전에 식사를 끝내세요. 가공식품, 과도한 나트륨, 설탕, 야식은 피하세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식과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약이나 영양제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처음 한 달 고비예요. 한 달만 버티면 몸이 적응하고 새로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건강검진 수치가 달라지는 걸 보실 겁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지고 체중도 줄고 몸도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80%만 드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래야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식습관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